네, 어디서 삭발하셨죠? 국회 본관 앞에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네. 삭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 국회 저 본관 그 계단 앞에서. 네. 아, 그때 같이 하셨군요. 네. 그때 김태형 의원, 이장우 의원, 네. 또 이창수 충남 도당위원장 네. 주로 이제 충남 대전 그 지역 분들이 많이 했는데 네. 그때 같이 하셨어요. 뭐 당초에부터 예.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네. 우리 이제 당에서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한 이제 이런 좌파 독재의 어떤 이러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네. 국민들께 이러한 그 사태의 엄중함과 또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뭐 특별한 어떤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요. 여기 경상도스럽게 생겼네요.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삭발 후에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다니시는데 뭐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예, 뭐 저희의 이제 어떤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아니,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저 깍두기 왔냐 이러고 예.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이제 아무래도 예. 머리가 길 때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모습 자체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예. 좀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지역구가 경남 양산. 예. 예, 양산이죠. 그래요. 그 양산이면 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 양산입니까? 양산에 문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사저 얘기도 좀 뭐 하도 SNS에 말이 많이 돌아다녀서 네. 좀 뭐 우리 윤영석 의원 의견을 좀 여쭙고 싶지만 뭐 오늘은 뭐 그런 주제로 가고 싶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오늘 이 경남 진양, 김해죠. 김해 진양에 있는 봉화마을에 좌파들이 총 집결한다 그러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식 뭐 이런 거죠.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제 노무현 네. 전 대통령의 10주기 이제 김해 진영에 네. 뭐 좌파가 네. 총집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경태 최고위원 또 신보라 최고위원 또 일부 이제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오늘 참여를 합니다.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우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10주기 10년 전에 그러한 어떤 그러면 저는 참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일이 과연 국민적인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역사적 평가가 앞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또한 우리 2016년, 2014년 4월 달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좌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감성적으로 이렇게 휩쓸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지금 낙동강 벨트와 PK 지역에서 또 한 번 이 좌파 연합이 뭔가 바람몰이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집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는 이러한 것을 대통령의 그러한 스스로의 어떤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국 정치에 더 이상 있어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봉화마을을 제가 아까 김해 진양이라고 표현한 모양인데 김해 진영이라고 네. 좀 고쳐주셨어요. 네. 뭐 진양은 단감이 좋은 곳이고 네. 진영하고 또 동네가 다르죠. 네. 그 좌파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네, 네. 주장하신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이제 네. 그러한 우리 한국인의 어떤 감성상 어떤 죽음에 대해서 네. 어떤 동정심이나 어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이제 그것은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러한 것을 자꾸만 정복시키고 있고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열린 우리당으로 이제 집권을 그 당시에 집권할 당시에 열린 우리당이 창당되고
상당히 그 총선에서도 상당한 성공을 거뒀죠. 네. 그런데 노무현 그 전 대통령 말기에 국민적인 지지가 급속하게 떨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뭐 대통령 지지율이 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열린 우리 당에 있었던 지금 소위 86세대들이 다 탈당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새천년 그 작은 민주당인가 네. 그걸로 다 탈당을 해서 옮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86세대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버렸습니다.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뭔가 정치 이득을 지금 보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어떤 권력의 세력들이 바로 그러한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정말 이러한 그 어떤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작태는 그야말로 여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서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비운의 어떤 그런 운명을 맡게 된 것은 저도 애도합니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하지만은 정치적인 이용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창원 성산 선거 때 네. 경남 도당위원장이시니까 네. 뭐 정말 올인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생각해도 상당히 아쉬움 많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4월 3일 본 선거에서는 저희가 약 한 2,000표 이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사전 투표에서 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 500여 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야말로 그 당시에 전과 7범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법률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러한 정의당의 후보가 민주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국회의원 당선되고 이렇게 또 국회의원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정치인으로 혐오와 불신을 부추기는 그러한 일이 될 것이고 네. 또한 우리 당으로 봐서도 우리 당이 정말 뭔가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한 중요한 계기를 놓쳤다는 데서 너무 아쉬운 겁니다. 그 당시에 저도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거의 뭐 2달 이상을 그 현지에 있으면서 올인을 하고 저도 뭐 목이 완전히 뭐 다가고 아직까지도 지금 목이 다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그 정도로 저를 비롯해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 뭐 황교안 대표께서도 그 당시에 뭐 아예 그쪽을 거주지를 이전하고 해서 그냥 당력을 총결집했는데 참 그렇게 졌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은 이 창원 성산 보궐선거가 21대 내년 그 총선에 하나의 교도보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가 뭔가 당으로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통영 고성 선거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실을 몰아서 어떤 우리 보수와 그리고 국민적인 어떤 이러한 결집을 시켜 나간다면은 분명히 21대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원 성산 재검표가 있었던가요? 재검표를 저희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 재검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투표하면 몇 년간 보관되게 돼 있으니까 보관되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정말 이거는 재검표를 한번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요. 그런데 대한애국당이 818표인가 뭐 하여튼 얻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대한애국당이 그 자유파 표를 분산시키는 바람에 이길 선거를 졌다 이런 그 얘기가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지내놓고 보면 그게 꼭 대한애국당만의 탓이냐? 뭐 바른미래당은 한 3,000표 이상 가져갔으니까. 뭐 또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좌파지만 민중당은 끝까지 후보 내가지고 또 거기도 얼만큼 그 좌파표 분산시키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제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이제 지휘해본 이제 우리 윤 의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한애국당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당시에 실제적인 사례가요. 대한애국당이 우리 그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와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입주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앞에서 바로 그 건물 앞에서 대한애국당이 당 대표를 비롯해서 전부 다 집결을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일제히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저도 그거 가서 인터뷰하면서 놀랐어요. 네. 저 십몇 층에는 자유한국당, 네. 그 밑에 내려오니까 7층인가 어디에는 애국당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건물에. 그렇게 하면서 선거를 할 때마다 우리 강기훈 후보가 움직일 때마다 유세를 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고 강기훈 후보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문재인 정권을 공격한 게 아니고 물론 문재인 정권도 공격을 하지만은 그 타겟이 문재인 정권뿐만 아니고 자유한국당을 계속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결국은 이제 보수의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결국은 개표 결과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결국은 그 860표라는 진순주 후보가 득표한 것이 결정적인 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우리가 지금 보수 정치권이 이렇게 지금 괴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한국 정치권에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운동장에 그러한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애국당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보수 분열을 가속화시킨다면은 차기 총선에서는 우리가 보수 정치권이 결코 승리하기 어렵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은 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한애국당이 왜 한국당을 공격한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대한애국당의 뭐 그거는 이제 일단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한애국당이 뭔가 보수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이 차기 어떤 이 정계 개편 또는 총선을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치권의 그런 상황에서 뭔가 보수 정치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다소 좀 허황된 그런 목표 의식 아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승적으로 지금은 보수 정치권이 결집을 해야 되고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그 좌파 사회주의 세력의 이러한 국정농단과 좌파 독재를 막지 않으면은 우리 이 현재 이 정치인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 지금도 이제 한국당이 장애 집회를 하면 대한애국당은 벌써 2년간 매주 토요일 장애 집회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 집회 연설에서 한국당 해체 주장이 간간히 터져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면 창원 성산 선거에 재판이 되지 않겠냐 내년 총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러한 보수의 분열을 가장 좋아하고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을 즐기면서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결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렇게 보수가 분열된다면은 21대 총선은 결코 우리가 승리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대한애국당의 주장 중에 정말 그 엄동설안에 그 자유파의 가치를 지키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거 밝히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2년간 태극기 들 때는 도대체 한국당은 뭐 했냐? 그리고 이제 와서 뭐 장애 집회한다고 이제 한국당 중심으로 다 모이라 그러는데 말이 되냐? 우선 한국당에 탄핵에 책임 있는 그 7명, 이른바 대한애국당은 탄핵 7적이라 그럽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 포함해서 8명 또는 줄여서 탄핵 5적 이런 사람들부터 우선 정치적으로 정리해라. 우리가 언제 우리가 분열했냐? 한국당이 분열했지. 그리고 탄핵시킨 저 바른미래당과 바른정당이 분열했지 왜 분열의 책임은 우리한테 뭐냐? 우리는 싸운 것밖에 죄가 없다. 이게 대한애국당 당원들의 정서 같아요. 또 사실은 태극기 집회가 꼭 대한애국당과 1대1로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많이 오버랩 되잖아요. 태극기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그런 정서를 갖고 지금 한국당을 보고 있고 또 비판하고 있고 여전히 한국당은 아직도 웰빙 정당인 것 같다. 이런 비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항변과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조원진 애국당 대표나 애국당의 일본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 중에는 끝까지 탄핵에 반대하고 저항을 하고 또한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일관성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당원들 중에도 상당한 분들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부분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게 고집을 해서는 네. 보수 통합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통 큰 어떤 정치가 필요한 상태고 네. 또 대승적인 그런 결단 그리고 이 좌파 독재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의 명분 이런 하에서 우리가 지금 뭉쳐야 됩니다. 네. 언제까지나 그러한 그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분열을 부추기고 갈등을 유발한다면은 결코 어떤 그것은 애국당이 바라는 그러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고 또 보수 통합도 어렵고 좌파 독재도 저지하기 어렵고 또한 자유한국당의 그런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은 대승적으로 대의명분 하에 뭉쳐야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지금 이제 그 전국이 뭐 이 경색되어 있습니다. 네. 그 국회가 공전되고 있죠. 그리고 그 국회 공전의 시작이 패스트트랙 강행이었고 네. 그것에 항의하는 표시로 이제 우리 윤영석 의원도 삭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전쟁 중에도 대사들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경색 국면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대화는 이루어져야죠. 네. 그 지금 이제 그래서 그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윤 의원은 지금 그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국회는 이제 우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경제 이론,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예.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도입을 해가지고 네.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3% 이상씩 성장하던 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지금 그래요. 완전히 치고 나오고 있지 마이너스 않습니까? 0.03인가? 그리고 예.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했던 이 경제를 지금 지난 1분기에 네. 최하위권으로 지금 떨어지게 했습니다. 네. 이러한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와 국민의 민생을 위한 법률을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국회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독재적인 수단을 지금 강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강력한 저지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네. 일단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회를 정상화하자. 네. 다만 이러한 그 좌파 독재를 저지하기 위한 이런 투쟁은 더 강력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런 결론을 냈고 네. 이런 것을 원내 지도부와 당 지도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투트랙이라고 하면 이제 이 일면 장례 활동, 그러니까 네. 국회 활동에 참여도 하면서 또 네. 장애 투쟁도 계속 한다는 건데 그러면 어쨌든 이제 국회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의 전제 조건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이 뭐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패스트트랙의 철회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해야 된다. 네. 좀 그렇게 저도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이 철회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회로 네. 돌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죠. 좌파의 그 일반 강행 처리를 정당화시켜주고 또 나중에 결국은 강행 처리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때 가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박사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네, 반드시 이 원천무효 불법 사보임 그리고 불법적인 이 법안 발의를 통한 이 패스트트랙은 당연히 원천무효이고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개특위 그리고 공수처법을 발의했던 네. 사개특위 그리고 연동형 비례를 발의했던 정개특위도 지금 시한이 지금 종료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연장을 해서는 안 되고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적반하장입니다. 예,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오히려 한국당이 잘못했다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주 어제도 의총을 했지만 아주 강경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요? 예. 적반하장인 상황인데 네. 이것은 결국은 이제 민주당과 이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등 이런 정당들이 좌파 연합을 해서
이 패스트트랙을 결국은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네. 현재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자유한국당이 114석, 네. 나머지 정당들이 지금 거의 뭐 180석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패스트트랙은 그 5분의 3이지만은 앞으로 상임위나 이 법사위나 또 본회의는 다 과반 찬석에 예. 과반 의결로 찬석으로 의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강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패스트트랙 결국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네. 그리고 공수처법 그리고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이러한 좌파 연합을 통해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좌파가 주류가 되는 그러한 주류 교체를 그래요. 지금 예. 꿈꾸는 것이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해왔던 연방제 통일 그리고 지금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런 연방제 통일을 이 남한의 결국 대한민국의 이 좌파 연합 세력과 북한의 그 독재자의 후예들이 같이 연대해서 네. 이 한반도를 그야말로 그래요. 연방제로 끌고 가겠다는 이러한 저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패스트트랙으로 이 포장된 이러한 좌파 독재 시도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저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 이 삭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목숨 걸고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것을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결코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동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제 정말 결연한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논란이 됐던 것 중에 보면 장제원 의원 그 한국당 의원이죠. 네. 저 바른정당에서 이리로 넘어왔죠. 예. 이 사람이 페이스북에 조건 없는 등원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당 안에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뭐 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조건 없이 등원하자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까? 뭐 그것은 예. 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예. 절대적으로 패스트트랙은 원천 무효고 네. 또한 결사 반대다. 네.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고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민주정당이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가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결코 그러한 것이 우리 당에서도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당론을 확실하게 정하더라도 결코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고 일사불란하게 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유파 우리 댓글창에도 그런 의견들을 계속 보내시는데요. 그 장제원의 발언은 뭐 당이 민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당이 질서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떻게 당 전체가 그 장애투쟁을 하고 있는 중에 혼자서 불쑥 뭐 조건 없이 등원하자고 얘기할 수 있냐.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적 행위, 해당 행위와 이런 것들이 왜 지도부에 의해서 제지당하지 않고 그 징계당하지 않느냐. 아니 무슨 저 5.18 관련해 가지고 저 유공자 가짜 색출하자고 했다가 지금 징계당하는 판에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그 저 표현이 과격한 것이지 실제로 뜻은 그거 아닙니까?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으니 가짜를 가려내자고 주장했다가 지금 당원권 3개월 정지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냥 단순히 그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관련해서 공청회에다가 영상 메시지 보낸 걸로 해서 경고 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정말 대놓고 하는 해당 행위,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왜 지도부가 하나의 제지도 없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그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네. 당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네. 이런 것을 당론으로 결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도록 네. 그 다른 얘기를 할 경우는 정말 징계라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이번에도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패스트트랙 철회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지키지 못하고 어영부영 다시 국회에 들어가면 한국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점은
우리 윤영숙 의원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당내에서 이런 그 자유파 국민들의 그 분노가 있다,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좀 환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장외 집회를 이제 한국당이 그 한 달 가까이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장외 집회만 해도 벌써 5번 했고, 내일 모레 이제 6차 장외 집회를 다시 광화문에서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의정 활동만 하면은 만날 수 없었던 많은 자유파 국민들을 만나실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지역 유권자 만나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은데, 네. 윤 의원님은 어떻게 그런 그 느낌들을 갖고 계신죠? 지금 저희가 광화문 앞에 장애 집회를 할 때마다 지금 5만 명 이상의 그런 국민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지금 동참을 하고 또 우리 네. 당원들이 지금 대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가 도대체 이것은 그야말로 이거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분노에 찬 네. 국민들의 말씀이 너무나 지금 많이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그 장애 집회는 지금 25일 날 또 저희 합니다만은 예. 앞으로 이것은 지속돼야 합니다. 예. 정기적으로 지속되어서 그 장애에 그야말로 국민들의 어떤 분노의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이 자유한국당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서 네. 이것을 대통령과 우리 민주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만약에 이것을 관철되지 않을 때는 국민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네. 반드시 이런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네. 현재 예.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야당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이러한 정국을 풀자고 해도 뭐 완전히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국민의 분노에 찬 이런 목소리를 우리 자유한국당이 온전히 담아내가지고 네. 이것을 정치의 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고 이러한 속에서 우리 앞으로 이 대한민국 정치와 이 경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한국당이 이제 야당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중에 이 재정적인 압박도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의도에 있던 당사를 지금 여의도 다리 건너가지고 이제 영등포로 옮겨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장애 집회를 하면은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이 비용들이 들잖아요. 네. 이게 돈 없이 이루어질 일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자유파 국민들도 이제 물리를 아는 분들이니까 야 이거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후원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장애 집회 시작되자마자 한국당 후원하겠다, 네. 한국당 입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당에다가 이제 직접 문의를 했죠. 네.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한국당이 중앙당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투쟁과 도 안 해보고 대중과 함께하는 뭘 안 해보니까 맨날 당원들하고만 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우파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겠다고 해도 받을 통로도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이 사무처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한성교 사무총장이 직접 그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계좌하고 이건 다 선관위와 사전에 문의도 하고 유권 해석도 받아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음 주쯤에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한성교 총장을 직접 좀 저희 고성호 TV에 좀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 집회를 몇 차례 하는 걸 보니까 한국당은 여전히 한국당 잔치를 광화문에 옮겨서 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마인드도 그런 거예요. 한국당 집회, 한국당 행사를 맨날 여의도에서 하고 당사에서 하다가 이거를 광화문에 옮겨서 하고 대구 두릉공원에 옮겨서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네. 아니고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자유우파와 한국당이 함께하는 행사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자유우파의 그 분출하는 에너지를 한국당이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게 네. 후원이 됐건 집회에 함께하는 것이 됐건 네. 이 마인드를 좀 빨리 전환시켜라. 제가 계속 네.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질문 다시 드립니다.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그 문재인과 이 민주당의 이런 좌파 독재 시도 패스트트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목숨을 걸고 그야말로 의원직을 걸고 결연하게 같이 가야 되지만은 네. 국민들의 어떤 이러한 그 국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것을 저지하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한번 보십시오. 민노총, 정교조 그 단체들은 수백억의 그러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한 재정적인 이 규모를 통해서 막 그냥 동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은 실제로 지금 하반기가 되면은 자유한국당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지금 어려운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또 우리 어떤 이 보수 어떤 시민 단체들은 아직도 이런 동원을 해본 그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이런 동원에도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정말 우리 우선 첫째로는 자유한국당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셔서 네. 당비를 좀 내주시길 바라고 네. 당원으로 가입을 하기 어려우면은 우리 당에 후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그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그 동원을 하기 위해서 특별 당비를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제발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제가 호소를 드립니다. 예, 뭐 우선 제가 기술적으로 지금 계속 댓글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그 당협별로 동원하니까 당협 팻말을 들고서 이제 뭐 네네. 함께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좀 이제는 더 이상 안 보이게 하자. 저도 반대입니다. 몇 번 했으니까 이제 됐지 않냐. 그야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피켓 예. 그냥 저희 같은 들고 일체 어떤 깃발은 없이 한국당 했으면 당원도 좋겠습니다. 아니지만 이 자유파 국민으로서 광화문에 나가고 싶어서 나가면 전부 당협별로 다 모여 있으니까 나는 그럼 어디 가서 껴야 되냐. 네, 네. 아니, 이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이 네.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벽이고 위화감 조성 아니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싹 좀 걷어치우고 네. 대신에 이게 자유파와 함께하는 거라면 그 저기 좌파 그 촛불부터 해서 이 광우병부터 해서 하는 거 봤잖아요. 이 여러 수백 개 단체가 이를테면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하고 혼자서 시민운동하는 것도 깃발은 그럴듯하게 만들어 갖고 수백 개 깃발이 함께 하거든. 네. 그러니까 그 깃발이 보여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좌파가 전부 모였구나. 그러니까 한국당도 이 자유파 국민들, 자유파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잖아요. 네, 네. 자유파의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의 깃발을 좀 앞세우자. 네. 예? 그렇게 해서 자유파가 전체가 함께 하는구나. 네. 왜 이렇게 못 만드냐 말이에요. 예. 네. 저도 참으로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저도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또한 우리 참 어려운 시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네. 선거도 많이 치르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또 이 좌파 독재 저지 투쟁을 하면서 네. 느끼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류는 우리 어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어떤 그동안의 보수 정당들이 어떤 지향했던 그러한 방향이 국가의 어떤 지속적인 어떤 성장과 네. 발전을 위해서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지금 조직화되지 않고 네. 동원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우리 지금 이 보수 정치체를 굉장히 우습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잘못된 지금 불법적인 이 패스트트랙을 하고서도 네. 완전히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문 대통령도 지금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야당 대표로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겁니다. 네. 지금 김정수 그 여사 보십시오. 제1야당 대표한테 가장 먼저 악수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 그냥 패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이러한 그 우리 보수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왔던 이 성장시켜왔던 우리 주류 세력의 그러한 어떤 무서움을 이번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요. 보여주지 않고서는 이 좌파 독재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방향으로 국가를 이끌어가는 이런 것을 결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여기 뭐 문자들이 뭐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쭉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그 장애 집회와 관련돼서 다들 나가신 분들이에요. 네. 또 계속 지켜보는 분들이 올리시는 의견들이거든요. 이를테면 한국당은 왜 태극기를 안 드냐? 그 태극기가 어느 나라 태극기냐? 자유우파의 상징인데 그럼 한국당이 자유우파의 정치적 대변자면 이게 태극기는 태극기 세력이 뭐 따로 드는 거가 아니지 않냐. 네. 왜 한국당은 태극기를 안 드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어요. 이건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그 연호 같은 거 좀 하지 마라. 네. 예? 지금 이게 누구 개인을 위한 집회냐.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다들 이 나라 걱정하는 애국심으로 모였는데 그냥 연호라고 하는 거는 그 대중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당 행사처럼 누가 앞장서서 선창한다고 그 따라하는 네. 그런 식의 당 행사처럼 하죠.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기 방송 끝난 다음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좀 이런 의견들이 한국당의 이 집회를 준비하는 이 실무자들한테도 좀 그때그때 전달이 되고 좀 지시로 이루어지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알겠습니다. 그런 그렇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도 이번 주면은 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기한 정해놓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의 민생투쟁 이 당 대표가 이렇게 뭐 이벤트로 몇 번의 이벤트로 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황교안 네. 대표의 민생투쟁은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16일 동안 이제 부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서울 경기까지 16일간 약 한 4,000km의 그런 네. 뭐 대장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란 좌파 독재의 패스트트랙을 통한 이 선거제도 개혁과 또 이란 그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이란 말도 안 되는 독재 수단을 관철시키라는 이란 그 정권의 그 시도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고 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렇게 민생이 어렵고 자영업자와 청년들 그리고 이 수많은 시민들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제에서는 하나도 지금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장기 집권 이런 권력 노름에 빠져 있는 그런 현실을 민생 현장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두 가지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간의 이런 것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한 저희 자유한국당의 좌파 독재 저지 투쟁도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투쟁 과정에서 저희가 좀 잘못된 그런 부분은 다 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반드시 이런 문재인 정권의 말도 안 되는 이런 좌파 독재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총선이 이제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선거는 지역에서 치러지는 거잖아요. 치열한 백병전으로. 그래서 이게 중앙당의 장애 집회와 장애 투쟁과는 연동시켜서 하되 별도로 지금 이제 경남 도당위원장으로서 경남 차원에서의 어떤 장애 집회나 또는 이 정치 투쟁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17개 시도당 위원장들이 다 자기 프로그램을 좀 가지고 중앙당과 자유파의 장애 투쟁과 시도당 장애 투쟁들이 연동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지역으로까지 그 개별 지역구로까지 내려가는 이런 방식의 고민들은 시도당 차원에서도 좀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혹시 경남 도당 차원에서 어떤 투쟁 계획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이렇게 좀 홍보를 해주시죠. 예, 경남 지역은 이제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가장 21대 총선의 가장 격전지이고 최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경남에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이러한 그 정책을 지지하고 또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그 모든 그 힘을 집중한 그런 투쟁이 필요합니다. 경남도당에서 당연히 지금 다 그동안에 해왔고 또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당협위원장,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전체 30만 당원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적인 투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 경남도당
또 부울경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자유파 국민들이 다들 너무 절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지고 딴 데서 이겨서 총선 승리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쎄요. 뭐 이 당 대표를 총사령관이라고 한다면 이 17개 시도의 시도 당위원장은 이게 저 군단장에 해당될 텐데 네. 이 부울경 지역의 군단장들은 그야말로 지금 그 당의 운명을 걸고 지금 두어 개 당의 명운을 걸고 지금 이 전쟁에 나서 있는 네. 그런 상태라 네. 여러분들 그 경남 도당위원장 윤영석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좀 힘을 좀 계속 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내일 모레 토요일 날은 저녁 6시에 광화문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녁 6시에 토요일 날 이제 많은 일반 국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일과를 보시고 저녁에 이런 그 좌파 독재 저지 투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날은 뭐 저기 촛불을 켭니까 아니면 LED 횃불이라도 켭니까? 저희들은 어떤 뭐 태극기를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네네. 또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그 어필을 하는 그런 독재 타도 또 헌법 수호 그런 피켓을 들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각종 강약 각색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그것도 많은 시민이 오실 걸로 생각합니다. 좀 이렇게 좀 하루 전에라도 좀 지침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슈퍼챗 하시면서 장애 집회 때 LED 횃불 후원 운동하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도 맞습니다. 이게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은 이제 뭐 LED로 다 하니까 LED 횃불 그야말로 현대적이고 또한 그렇습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그러한 빛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가 됐건 좀 어쨌든 한국당이 주최하는 행사니까 뭐 토요일 이번 25일 5월 25일 토요일 6시는 뭘 가지고 나오세요. 이런 지침이라도 주시면 공식적으로 좀 발표도 해주시면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부 그거를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당 지도와 상의해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윤영석 경남 도당위원장과의 긴급대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